멘토님, 저평가 종목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종목 잡는 게 좋을까요? 저평가 종목 잡아야죠. 네,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종목을 잡는다라는 게 사실 단타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다면 단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매일 단타를 해서 용돈벌이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5만 원만 벌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바로 고수의 영역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시가 매매라고 해서 시장가로 딱 잡아가지고 아침에 슈팅 나왔을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단타 방법으로 저희 뭐 회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만큼의 경력과 실력이 쌓여야지만 또는 저 이상의 실력이 쌓여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으니 조금 빠져도 괜찮은 종목을 중장기 관점으로 딱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내년 1, 2, 3월 우리가 설날이라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마련하는 매매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 현금화를 했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무료 강연을 했죠. 온라인에서 무료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에 질문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현금화를 했다는 말을 문현진 멘토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희는 매매 되게 잘하고 있고 최근에도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매도하면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매매를 저희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매매하면서 나는 매매하지 말라고? 아니, 시청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는 매매한다고?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치사한 거예요. 왜 치사한 거냐? 저는 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의 어떤 수준, 실력, 이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참고하고 계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저는 출중하지 않다라고 느껴요. 그 말은 단타 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조언으로 현금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매매를 잘 해오셨을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8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산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에 산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한번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10월에 산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한번 계좌를 열어보세요. 아마 다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으니 현금화를 하시고 나는 실력이 있으니 매매를 할 테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현금 비중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혹시나 남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그걸 말로 못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주식시장에서 실력을 내는 그 수익을 내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테마 따라가야지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현금화가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뭔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금물이에요.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운전대를 처음 잡아본 면허를 이제 따가지고 또는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처음 잡았는데 드리프트를 하겠다. 레이싱 경주에 나가겠다. 그런 관점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짧은 관점으로 특히나 또 오늘 시장이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양봉 살짝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양봉 살짝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은 무시하고 오늘 장도 어제 오늘만 보고 양봉이 떴으니까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금물이라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지금은 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하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징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횡보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매매할 종목들은 많다. 그걸 찾는 눈이 여러분들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시장이 내려갈 때는 뭔가 매매를 못한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내려갈 때 매매할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고 좋은 기회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찾아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지난 3월과 같은 장, 뭘 사도 수익을 보는 장이면은 초보분들이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뭘 사도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무슨 종목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이 방송을 보고 참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실력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실력이 낮으신 분을 기준으로 시황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저는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장세가 왔을 때 차라리 사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실력 하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시다면은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본인 실력 없는 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굉장히 잔인한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시장 참가자들은 전부 다 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싶고 뺏어가고 싶어하는 적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관점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3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때 여러분들 방송 여기저기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점을 맞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점 맞추는 게 저희의 직업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짜서 저런 상황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까인 건데 저는 저때 매수를 굉장히 외쳤죠. 매수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전략을 드렸던 것뿐인 거고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저점을 맞추지 못했나 그리고 저 떨어지는 과정은 왜 사야 됐던 자리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이 유행을 했는데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격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타격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생각뿐이었죠. 지금 그린 뉴딜 관련주, 디지털 뉴딜 관련주 앞으로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급등부터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장기적으로 폭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기에 너무 확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주식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 3월에 주식하신 분들, 4월에 주식하신 분들 뭘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다 보니까 수익이 난다라고 좋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익 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회사가 힘들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괜찮지만 소기업,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하청인 그런 기업들 제일 말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폐업하는 사태들이 많이 나오고 부도 사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가 회복이 돼야 더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는가? 유럽, 미국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경제 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봉쇄시켜놨는데 그걸 다시 풀었더니 재확산이 일어났다? 그럼 다시 봉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봉쇄가 되면 역시나 실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한 실업자들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니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매출 줄어들면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거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나 경제 봉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재확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4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2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4천만 명으로 2배가 확 늘어나버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무시할 만한 내용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오늘 조금 버티고 있고 어제 오늘 그저께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 코스피 대형주라고 하는 삼성 효과와 실적 효과들을 통해서 대형주가 버텨주고 있는 것뿐인 거지
코스피도 중형주 차트와 소형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형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전날 많이 빠져 있었고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양 만들고 있고요. 코스피 소형주는 이미 코스닥 모양과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월요일에 엄청난 하락을 겪었던 장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속으면 안 된다.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괜히 매수하려고 기웃거리거나 또는 오늘 양봉 조금 올라왔다고 사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해도 좋아요. 왜냐?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실력이 있잖아요.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과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나 그게 아니신 분들,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주식 초보자분들 지금은 저는 매수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저점을 잡게 되면은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시장은 꺾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징조를 좀 더 확인하고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화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답답하시겠지만 본인이 실력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최근에 DSC 인베스트먼트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창투사라던가 뭐 펀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시세가 나오고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DSC 인베스트나 지금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종목들 지수가 빠지고 증시가 좀 불안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창업 관련주들 그런 투자 관련주들 그린 뉴딜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창투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역시 보안 관련주입니다.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상화폐는 무슨 기술을 기반으로 나온 것인가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나왔는데 블록체인 하게 되면은 역시 보안이죠. 그래서 저는 보안 관련주 아직 늦지 않았고 내년 1월, 2월, 3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 보안 관련주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기 이야기가 역시나 연말이 그리고 내년 초쯤 됐을 때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시세가 좀 죽어 있을 때 매수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화폐 개혁. 지금 이제 화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화폐 개혁 관련주들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을 위주로 잡아 놓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더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 1, 2월을 봤을 때 수익도 크게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